제가 보는 정청래와 이 김민석의 차이,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정청래가 1년 동안 당대표를 했어요. 당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 논란이 많았죠. 뭐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정청래가 뭐를 어떻게 했다 하는 뭐 이런 해명하게 되면 반드시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부가 나와야 되는, 그리고 민주당의 자당의 의원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는 1년 동안 본인이 억울한 공격을 사실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내몰렸고, 그런데 그걸 감수했어요. 본인이 그냥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걸로, 나 억울합니다를 하지 않고 그냥 공격하는 대로 그걸 받아 넘겼어요. 자신이 반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나와야 되고,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강두구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민주당 최고위원 또 의원들의 이름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청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청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의원들 간에는 신뢰가 남아있게 될까요? 안 남아있죠. 그래서 자신이 그냥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김민석 씨는 이런 정청래의 성정을 철저히 이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전당대회를 목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정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는 프레임 공격을 해왔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현주 의원의 텔레그램 문자, 그리고 강득구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잖아요. 각각 기자에게 찍힌 건데, 그 이전부터 이미 총리 신분으로 당무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 1년의 흐름이, 그런데 무엇을 주장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프레임 공격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청와대도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그러고서 김민석 총리라고 얘기하면 책임지기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김민석 후보 캠프에 가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정청래는 전전긍긍하는데 문제가 될까봐 오히려 자신이 올렸던 게시물에 자숙을 하기는커녕 목소리를 더 높여서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견해 차이가 심한 것 같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으면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정청래를 공격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나설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전면에 당무하고 관련된 합당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일인데 못 나선다는 걸 간파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변명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정청래가 무능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가 되고 당을 추스르고 장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당에. 그러다 반발이 엄청났어요. 흔히 얘기하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비박 의원들의 반발이 엄청났죠. 그래서 2023년 초에 당직 개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민석 씨가 정책실장인가? 뭔가로 임명이 되죠. 비박들이 전면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친명들만 임명하냐 이랬다가 이제 비박들을 많이 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자리를 못 잡았던 거예요. 똑같이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목이 있던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임이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본인도 1년 내에 당을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당대표가 돼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그 체포동의안이 그럼 본인이 당을 제대로 추스리기 시작한 게 2024년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부터 사실상 그야말로 이제 일극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걸맞게 당을 장악하게 됐죠. 지금 정청래에게는 사실 그런 모습 기대하지 않아요. 뭐 일극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좀 불안한 모습,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없었다면 김인석 씨가 그냥 별 문제 없이 대표됐을 거예요. 뭐 정청래가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냥 대통령이 원한다는데 원하는 대로 해주지 뭐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시다를 안 하는 이유, 이것은 대통령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지자들이 신기하게 먼저 의견을 밝혔어요. 지지자들이 먼저 의견을 밝혔어요.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라는 거죠. 정청래가 2016년에 컷오프가 되죠. 그리고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해요. 그 2018년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유세 총단장을 맡아요. 그래가지고 활약을 해서 대승을 거두죠. 아마 2018년도에 거둔 지방선거를 그만큼 또 이길 날이 올까 싶을 만큼 이겼어요, 그때. 김인석 씨의 선거 전략이나 이렇게 선거에 관여한 모습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전략가다, 특화된 전략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대표다라고 하는 직위는 이 칼을 잘 쓰는 거, 또 방패를 잘 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사적인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도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런 모습 말고 같은 편에 대한 얼마만큼의 예의를 가지고 있고 존경을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죠. 말 그대로 당 대표니까 내 가족에 대한 것이 참 답답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문제도 그래요. 이 지금 이제 김민석 씨의 주장을 보면 아무 교감도 없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정청래가 단독으로 발표를 하고 논란이 일자 접었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강두구 의원의 페이스북 글, 이런 정황이 아무리 나와도 나몰라라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주장만. 이걸 프레임 정치라고 해요. 정치 중에서도 최악의 정치. 그런데 상대에게 하면 통쾌함을 주지만 내 편에게는 결코 하면 안 되는 프레임 정치라는 것이죠. 2026년 올해죠. 1월 19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독대를 해요. 1시간 정도를 청와대에서. 거기에서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의 문제를 교감을 하잖아요. 이 내용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없었다는 식으로 교감이 있고 그리고서 합당을 발표를 하고 몇몇이 반발을 해요. 반발할 수 있죠. 반발은 잘못된 게 아니라 반발하는 형태가 어떠냐가 바르다 안 바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중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민주당에.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반대를 하고 이현주의 문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생각과 다르면 대통령의 생각이라도 짓밟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에 보면. 그렇게 몰아붙였죠. 그렇게 몰아붙여 놓고서 독단적인 거친 행동으로 합당을 무산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김민석 씨는.
근데 계속 주장하다 보면 어쨌든 누군가는 듣게 되고, 듣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걸 퍼나르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그 정청래 후보의 지역구 마포, 그 지역구에 지역 행사가 있었어요. 8년인가 9년 전에. 그 사진 요즘 또 나돌던데, 그 교묘하게 이제 마치 신천지 행사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것도 거짓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진 퍼날르는 사람이 있던데, 그 노엘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하는 지역 행사였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만 보는 사람이 해명을 못 듣게 되면 그 사진을 믿게 된다고요. 여러 차례 노출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프레임 정치, 이런 거, 이미지를 악마화시키는 이런 거의 무서움이 뭐냐면 상대가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은 멈췄어도 2차, 3차, 4차, 5차 가해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런 프레임 정치는. 아니 지금 민주당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각 비밀연대가 존재해요. 실제로. 그게 정말 믿는다고 하면 병원에 가셔야 돼. 병원에. 진짜 병원에 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하라고 했을까요? 대선 주자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컸다고 하잖아요. 대선 주자급이 하나라도 더 민주당에서 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김민석 후보에게는 최악의 합당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후보군을 키워야 된다라는 자체가 뭐 본인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본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 무책임한 발언 말이죠. 아, 이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답변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답변이에요. 사실상 주입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반명이고 분열주의자고 신천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본인이 그렇게 짜고 있잖아요. 그 캠프가. 근데 해석하는 놈이 문제다. 내가 책임질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돼요.